경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매년 비슷한 이유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주변에서는 흔히 지원하면 대부분 떨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는 일부 표현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공식 통계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기관, 유형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왜 나는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 한 복지관에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4년 동안 노인 일자리에 5번 지원했지만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제가 어디가 부족한가요?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 눈빛에서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많이 상처받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며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분의 탈락 이유는 결코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유형을 잘못 선택했고 서류 중 일부는 매번 빠져 있었으며 면접에서는 늘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요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했고 건강도 비교적 양호했으며 과거 직장 경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그분과 함께 본인 성향에 맞는 유형을 다시 정리하고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점검하고 면접에서 사용할 짧은 동기 문장을 함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분은 처음으로 노인 일자리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네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합격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평가 기준을 그대로 설명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확인된 떨어질 확률을 줄이는 준비 방식 그리고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들을 시니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몇 번 떨어져 봤다. 이제는 신청하는 게 겁난다. 괜히 또 실망할까봐 망설여진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보를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동안 나는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 대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에 여러 번 도전했다가 떨어진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성실한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왜 매번 제 이름만 없는지 답답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탈락에는 분명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 어르신이었는데 퇴직 후 바로 노인 일자리에 도전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일머리는 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년 연속 탈락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문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분은 매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구분하지 않고 그의 공고에 뜬 모든 일자리에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분인지, 어떤 역할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일자리 유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어디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유형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관마다 기대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본인의 체력, 성향, 경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원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실수는 서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따졌어요. 대충 내도 다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산과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행기관은 기준에 맞춰 선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 어르신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건강 관련 서류 발급 일자가 맞지 않아 1차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과를 듣고 나서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면접에서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면접관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지원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집에만 있어서 심심합니다. 용돈이 조금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이분이 어떤 역할을 맡아줄 수 있을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처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지만 동기 문장 하나를 바꾼 후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기 답답해서요 대신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면접관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능력이나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비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실수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지지만 실제로 합격한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준비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초반 여성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장시간 서 있거나 이동이 많은 활동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그래도 일자리는 일자리다라는 말만 듣고 환경 정비 위주의 공익형에 계속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결과는 매번 탈락이었습니다. 이후 활동 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람을 응대하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방향을 바꿨고 경로당 보조 활동에 지원하셨습니다. 그해 바로 합격하셨고 지금까지도 무리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유형 선택은 공식 점수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보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격자분들을 보면 서류 준비에 유난히 꼼꼼합니다. 공고문을 여러 번 읽고 제출 서류 목록을 종이에 적어 하나씩 체크합니다. 한 남성 어르신은 서류 봉투에 넣기 전 배우자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확인받는 게 부끄럽다고 웃으셨지만 그 작은 습관 덕분에 그분은 단 한 번도 서류 탈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면접에서 첫 인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인사나 큰 목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리를 펴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과 지원 분야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면접관에게는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면접관 역시 사람입니다. 정돈된 태도에서 이분은 맡긴 일을 책임지고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동기를 짧고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격자들은
대체로 한두 문장으로 동기를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이 더 잘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번째 전략은 합격 후 초반 근무 태도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달 개근이 제도적으로 점수화되는 공식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초기 근무 태도가 담당자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6번째 전략은 담당자와 기본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활동 종료 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한마디, 지시사항을 메모하는 태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6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전략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꾸준히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6가지를 넘어 합격자들이 추가로 실천했던 합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전략만 제대로 실천해도 탈락 가능성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넘어서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후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해 연속 같은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습니다. 3번째 해에는 아예 지원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수행기관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내년에 이 일자리에 꼭 지원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공고문에는 나오지 않는 활동 특성과 준비 방향을 설명해 주었고 어르신은 그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3번째 도전에서 합격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사전 방문 자체가 합격을 보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극성과 진정성이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어르신은 면접 때마다 아무 일이든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해와서 가능하다면 어르신 돌봄 보조 쪽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희망 직종을 구체적으로 밝히자 면접관의 질문도 달라졌고 대화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해 처음으로 합격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건강 정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상태를 솔직히 말하면 불리할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말 없이 숨기는 것보다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쪽이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남성 어르신은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하지만 매일 스트레칭과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솔직한 설명 덕분에 담당자는 중도 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경쟁률을 현실적으로 판단한 분들입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사무보조나 실내활동 위주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반면 약간의 체력이 필요한 환경 개선 활동이나 사람이 덜 몰리는 지역 활동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확장 전략은 탈락 후의 태도입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는 분도 있지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한 분들은 담당자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공식 평가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운영되는 현장에서는 이런 태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에 대해 조금은 길게 그러나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꼭 내 얘기 같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번 떨어지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괜히 또 도전했다가 실망만 하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준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꼭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서의 탈락은 여러분의 가치나 능력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정보 부족, 준비 방식의 차이, 그리고 작은 실수들이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며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 이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합격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 기준을 대신하는 자료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장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떨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준비 방법이자 합격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단 하나의 행동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서를 쓰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유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 체력은 어떤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편한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지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면접에서 사용할 한두 문장의 동기를 미리 적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각 유형별로 면접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답변 예시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며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